저기 25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어떡하죠, 교수님? 벙철아, 네가 했던 그 행동은 다 옳다. 이거 정말 따뜻하네요. 아유, 그래요. 제 얘기도 아닌데 왜 제가 눈물이 나죠? 아이고. 부엉이는 조류 중에서도 제일 가는 사랑꾼이라던데 나만 짝 없어. 이번 추석에도 집에 가면 그래 벙철아, 요즘 만나는 새 없니? 너도 이제 짝짓기 생각해야지. 엄마 친구 아들은 너보다 어린데 지난달에 겸이했다더라. 영감 부엉이는 벌써 알 2번 깠다던데. 안녕하세요, 벙철 주교님. 아, 누구야? 나무 뒤에 공간 있나요? 날개는 뭐야 이거? 뿅. 뭐야? 저는 소원을 이루어 등장한 행운의 요정 오진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애 상담도 하세요? 연애 상담합니다. 연애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 상담도 요청을 많이 하세요. 이야, 그러면 교수님 연애도 많이 해보셨죠? 그럼요. 저는 연애 경험이 굉장히 많고 네. 연애 상대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73만 명 정도. 73만 명이요? 예, 랜선으로. 아, 구독자가 내 여자친구다. 다시 나무에 넣을까 이거. 예. 자, 아무튼 교수님 뒤에 보세요. 여기 나무에 이 열려있는 것들이 다 딩대생들이 보내온 사연들이에요. 연애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딩대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연애를 계속하는 심리는 뭘까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 때려치지 그냥. 요즘은 또 메타버스로 만나도 되고 아,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되지 뭐. 20살 남자입니다. 저는 알콩달콩 썸 타던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면 마음이 짜게 식어버려요. 썸 탈 때는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사귀는 사이가 되면 입이 안 떨어지고요. 데이트할 때에도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제안했는데 싫어하면 어쩌지?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어져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교수님, 이런 사연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썸 탈 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연애만 시작하면 마음이 식는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연애까지 가보지를 못해서 공감이 안 되네요.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한 분들은 이 연애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솔로였던 상태가 약간 디폴트 값이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 굉장히 버거운 일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하. 썸 탈 때 내 모든 걸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 모든 걸 알면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이 왁스 바른 모습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내 날개를 좋아할까? 지금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근데 당연히 싫어할 수 있거든요. 병철님은 그냥 산책하고 싶은데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요. 네. 그러면 싫으면 싫다, 나는 영화보다는 같이 산책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연애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고 좀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만 연애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많이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 완벽하려는 성향 때문이군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둘이 조금만 싸우면 바로 얘는 완벽한 내 짝이 아닌데? 컴퓨터를 껐다 켜듯이 리셋해서 좀 새로운 관계를 좀 시작하고 싶다. 이번에는 뭔가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많은 경험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네요. 많이 해보시고 상대방의 피드백도 듣고 장점은 장점대로 좀 극대화시키고 단점이 있으면 좀 고치고 이런 과정이 좀 이 사연자분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자꾸 날개로 찌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따가워요. 미안해요. 다음 사연은 예. 전 썸남이 연예인이 되었어요? 30대 여자입니다. TV를 보다가 난디들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극혐하는 전 썸남입니다. 저랑 썸 탈 때 전 여친과 양다리를 걸치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너무 지쳐서 연락을 끊게 됐는데 그 X를 TV에서 다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그만 그와의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나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 이거 TV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TV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 교수님도 혹시 헤어진 연인과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전 연인들이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수가 자니? 그거보다는 TV를 틀다 보니까 너가 나와서 신기해서 연락해봤어, 요런 정도 연락은 받아봤는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교수님, 유튜브 괴물이 되셨네요. 왜?
저는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네. 너무 잘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사람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외도하고 바람피는 분들은 진짜 쉽게 안 바뀝니다. 아하. 자기도 그 썸남과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그때 일이 생각나고 그러는 게 그 모습이 짜증나고 좀 속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힘든 감정은 되게 강렬한 감정이라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뭉태기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감정들을 좀 잘 분리해 보는 게 중요해요. 네. 빨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이 세탁물들을 또 다시 꺼내서 이거를 하나씩 말리는 과정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수건은 수건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쌓아두면 내 네. 방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찮으면 자꾸 옷장에 처박아 둘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어느 순간 옷장 문을 열고 이 빨랫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와! 빨랫감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인지 아니면 당시 내 행동에 대한 자책의 감정인지 네. 여러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옛날같이 그렇게 빨랫감이 쏟아지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정리된 곳에서 잘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분류해서 예. 이름표를 잘 붙여라. 붙여봐라. 컴퓨터 세탁소처럼.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이짠 깔지 마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 집착이 심한 편인데요. 하지만 상대에게 한 번도 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밝은 척 연기를 합니다. 누군가 저를 안 좋게 본다 느끼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고, 직장에서 저에게 밝은 성격이 부럽다라고 말하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고 공허합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요. 아우. 상황에 맞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가면들을 쓰는 거는 저는 오히려 되게 건강하다고 봐요. 아우.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한테 짜증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엄마 이거 왜 빨았어? 빨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거 원래 찢어진 청바지인데 꼬매면 어떡해? 아침 안 먹는다고. 안 막 먹는다고. 이거를 회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부장님 갑자기 일을 지금 주시면 어떡합니까? 막 물론 지금 사회생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쉬실 때나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 연인 앞에서는 그 가면을 좀 벗어두고 속상해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분한테는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나는 밝은 척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런 생각들 그게 네. 저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 나란 사람 자체는 뭐 꼭 조건을 달아야지만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분들이 뭐 오늘부터 털어놓는 게 막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오늘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나한테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감정 일기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저는 뭐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되게 소중한 내 감정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봤을 때도 이때 참 힘들었지 이럴 수도 있고 이불킥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안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감정을 좀 적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겠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제 친구 얘긴데요. 예. 그 친구가 25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진짜요? 네, 제 얘기는 진짜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암컷 부엉이한테 어장 관리를 심하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장 관리를. 네. 아니 저는 그 썸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연히 그 여자가 다른 부엉이랑 불이 맞추는 거를 본 거예요. 사실 참 그 여자가 좀 쎄하긴 했거든요. 저 아직도 그때 상처로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나고 보면은 한심한 선택인 줄 아는데 왜 항상 그때는 잘 모르는 걸까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벙쳐라. 벙처리가 아니라 아니고. 걔는 벙수예요. 벙수야.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했던 그 행동은 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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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똑부러지는 사람이어도
좀 가끔은 어리석은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자책하거나 막 혼내지 말고 좀 토닥토닥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나도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 안 하겠습니다. 네, 봉수한테 꼭 전해주세요. 네, 교수님 정말 따뜻하네요. 아유 그래요. 제 얘기도 아닌데 왜 제가 눈물이 나죠? 아이고 제가 봉수한테 꼭 전해줄게요. 꼭 전해주세요. 진짜예요? 예, 꼭 전해주세요. 재승 씨, 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차례는 나가서 유튜브 하게. 퇴사하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놀린 거죠? 아니요. 기분이 나쁜데. 아니요.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